Goodbye 다크서클. 웰컴 밝아진 눈매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밑이 이제 어둡거나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착색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 우리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눈밑 지방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재배치나 지방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 전혀 없거나 그냥 혈관만 있거나 아니면 착색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 시술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V빔이라고 그래 가지고 붉게 보이는 경우에는 V빔을 많이 하고, 착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백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피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레블라이트 레이저 같은 그 착색을 없앨 수 있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의 교정으로 가능합니다. 그 지방이 아주 많이 있거나 그 막이 아주 두껍거나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한 번의 시술로 튀어나온 지방을 적절하게 잘 없애거나 아니면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눈 밑에 있는 그 근육을 조금 째가지고요, 지방을 그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반해서 눈밑 지방 제거술은 레이저로 들어가 가지고 지방만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지방을 눈밑 속으로 이렇게 포켓으로 넣느냐 아니면 밖으로 끌어내느냐의 차이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가 눈밑 지방 제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수술은 아니고, 둘 다 상황에 따라서 맞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약간 꺼끌거리거나 충혈이 되거나 약간 붓거나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작용이지만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부작용이 되겠고, 최근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들어가고, 레이저라는 거는 살을 이렇게 째는 작용도 하지만 들어가면서 지혈 작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굉장히 적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지방이 또 찰 수가 있죠. 아니면 지방이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수술했던 자국이 흉 자국이 있잖아요. 그럼 정상 조직하고 약간 좀 다르죠. 좀 딱딱하고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눈밑 지방이 다시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재수술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시 현상은 눈밑 지방 제거술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극히 드문 부작용이라고 보는데, 눈밑 지방 제거술을 하고 복시 현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는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수술 중에 잘 됐는지를 중간중간 반드시 확인을 몇 번씩 하거든요. 그 과정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시술 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보이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분 정도 아니면 40분 정도면 양쪽 다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대칭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부분 마취로 아주 가는 바늘로 눈 밑에 결막으로 찌르게 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저로 살짝 들어가 가지고 지방만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심하지 않은 통증이고, 진통제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약간 불편하다 이 정도인데, 일상생활을 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통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다음날도 크게 불편함 없이 붓는 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붓는다면 좀 심하게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더 없습니다. 그래도 시술이니까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쉬어도 되는데 그게 뭐 그 다음날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염증을 가장 걱정하는데 적절한 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대부분 될 수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안 묻히는 게 좋은데 들어가도 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애교살이라는 건 약간 근육이고요. 밑에는 지방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눈밑 지방 제거를 할 때 애교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술 드시면 안 되고 뭐 다 일반적이고 너무 고개를 많이 숙여서도 안 되는 거고 심한 운동도 저희가 좀 한 2주까지 정도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 혹시 출혈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눈밑 지방 제거나 아니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뭐 다른 선생님들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많이 해본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지 아니면 제거를 할지를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시술을 좀 많이 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경우가 더 좋은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경우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알찼다면 좋아요를,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웨이크업 밝아지는 네. 오케이.